동정심을 이끌어내야 되고 울어야 되고 불쌍하고 사회의 약자인 것처럼 하면 밝은 면보다는 너무나 어두운 면들을 얘기하여서 결국은 잘 사는 한국 사회에 도움을 얻어서 우리 애는 진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했는데 인터뷰를 편집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애는 자별도 받고 이 차별을 당하는 사람 쪽에서 보는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러시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만 나오면 저도 못 본 시걸 저도 가끔씩 들어놓고 러시아 이런 것도 있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을 시원하게 밝혀보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양별입니다. 네, 오늘도 각계각층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주신 이정걸 의원님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 여러분 더 큰 성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나 이사님 속사정에서 자주 뵙고 있는데 오늘은 또 저희 오늘 해야 될 방송 소재와 관련해서도 꼭 나오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서요? 저는 주제가 뭔지 듣고 달려왔습니다. 예. 다른 도시에서 달려왔어요. 네. 제가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한국의 방송도 많이 해봤고 TV도 관심 있게 어떤 프로그램 하는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솔직하게 네.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이따가 다 속마음을 털어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의 타인종,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은 한국 사회가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 위상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다문화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어쩌면 미디어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디어에 비친 다문화인들의 모습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2018년 6월 한국언론학부에 방송 프로그램 중 다문화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이 국내 다문화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라는 논문이 실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방송 전문가와 관계자들 또한 이런 프로그램들의 분석과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국내 방송사들의 외국인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는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각 방송사마다 외국인 출연자를 내세운 예능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런 프로그램 대다수가 다문화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이국적 또는 시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하다는 비판인데요. 다문화주의라는 포장을 앞세워 오히려 다문화에 대한 시각 차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속사정에서는 다문화 전성시대를 맞은 미디어 속 빛과 그림자를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외국인 예능 전성시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프라임 시간대에 TV 틀면은 외국인분들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같이 해주신 분들께서도 이런 TV 프로그램 보시나요? 혹시 의원님도 보시는 거 있어요? 예, 요새 외국인들이 이제 거의 우리 한국말을 잘하시면서 여기 봤는데요. 예. 우리 문화를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해를 잘하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설명까지 하는 걸 보고 놀라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어요. 신의장님은요? 저도 많이 보죠. 많이 보세요? 네. 예. 특히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좀 출연을 보고자 하면서 이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라든가 이제 그 피부색에 따라서 좀 출연자가 어떤가 아무래도 관찰적 시점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이나 이사님은 방송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시는 게 아니라. 편집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예. 오늘 제가 오케이가 먹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모국에 있는 친구들 한국에 네. 초대해가지고 이제 네.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아, 이렇게 예. 막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외국인 그 나라의 문화 그대로 그 네. 언어도 그대로 문화 그대로 성격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 프로그램 보면은 아,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은 그런 성격이구나, 특징이 이거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이러구나. 그 스타일이 다 다양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네. 약간 스스로 세계 여행 하는 느낌이에요. 배우는 게 많네요, 네, 진짜. 네. 네. 포르투갈 시도 TV 보시죠? 네. 저는 외국인들 나오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그 퀴즈, 요즘 이제 퀴즈를 풀고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외국인 팀과 이제 한국인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사자성어라든지 이런 것들 물어보고 저를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퀴즈들이 많이 네, 나오기 네. 때문에 저는 굉장히 챙기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의원님 이게 그냥 뭐 재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외국인 분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뭐 국가별로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이 그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비율이 네.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미디어는 이제 타인을 대상적으로 놓고 관찰할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기회이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가치들을 태도들을 이제 예. 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통 창구인데, 그리고 또 그것이 아주 파급력이 큰 사회적 교육 매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텔레비전에서 특정 인물이나 문화에 대한 절대적인 그 형평성이 있는 구현량이 좀 부족하고, 예, 예. 문화는 굉장히 다양하고 인종도 여럿이고 또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될 아주 공평한 그 다양성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재현하지 못하고 한 곳에 특정적으로 비춰지고 어떤 바이어스를 갖게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한국의 주류 사회라고 본다면 예. 그 주류 사회에 대해서에 대한 전사되는 이미지 그래서 네, 갖게 네. 되는 이미지가 이제 이런 다문화라든지 또는 주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격차감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이해 부족을 통한 격차, 차별 이런 네. 것들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지금 공감하고 느끼면서 제가 아까 관찰적 시각에서 이제 TV를 자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은 서양인,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시각적에서 좀 많이 보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등장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 50% 이상이 사실은 그런가요? 이렇게 백인 이렇게 출연인데 아까 그 이나이님 말씀하셨듯이 뭐 스페인이다, 프랑스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동남아 지역 그 유색 인종이 출연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보면은요. 유색 인종 모두를 합해서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백인을 제외한 나머지 네. 그럼 진짜 너무 저도 차이가 나네요. 틀린 네. 말씀 있어요. 네. 저도 백인이지만 네. 네. 러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저들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뭐 그런 국가 정해져 있는 보여주는 네.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 유럽이나 그쵸. 미국이나 네, 그냥 뭐 네, 편하게 맞아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다 상대적으로 백인으로 해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국가 자별 조금 무거운데 하는데 국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진행되는 그렇다면 건 사실이에요. 자, 네. 그런 부분까지 오늘 이제 천천히 예.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네. 버티갈 씨, 그 네. 재현율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무슨 말이냐면 네. 미디어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뭐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1명이 뭐 네. 이주민이라면 네. 미디어, 텔레비전에도 틀면 10명 중에 1명은 이주민이 나와야 되는 그런 걸 재현율을 하는데 이 재현율과 관련된 통계가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2018년 한국 언론 학보에 따르면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4년 동안 TV 프로그램
비춘 이주민의 재현율 분석 존단 연구가 있는데요. 지난 14년 동안 아시아 출신인 이제 사람들이 0.57%. 0.57. 네, 예. 0.57. 실제보다 절반 가까이 적게 재현된 반면 유럽이라든지 이제 아까 말씀께서 네. 했던 나라들 같은 경우는 7% 어. 가까이 돼요. 실제 체류 비율보다는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라든지 오히려? 네, 베트남, 뭐 몽골 이런 나라, 일본 이런 나라에 있을 텐데 또 저 같은 경우도 할 말이 있는데요. 저는 모 방송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2년 전에 출연 확보가 되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출연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너무 한국인 같이 생겨서 희석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 웃으면 안 저는 되는데 거절이 죄송합니다. 되었어요. 예,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 네, 저는 근데 그거는 버티갈 수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정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게 인종이나 아니요, 국가 차별이 아니요, 아니라 아니요. 네, 예. 뭐 그런 식으로도 전화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전화 많이 받았냐면 조금 더 어색하게 말을 했으면 좋겠대요. 아이고, 이런. 저는 이대로 배웠고 네, 이대로 네, 말 네. 편인데 어. 어색하게 말했으면 외국인답게. 예. 외국인이 너무 한국말을 잘한다는 그렇죠. 이유로 차별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저는 스스로 네. 잘한다고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일단은 자연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어휘는 그쵸. 부족할 줄 몰라. 맞아요. 버티가시도 그렇고 네. 말씀하시는 게 그거 되게 아닌가요, 자연스러운.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한국인 같이 생겼다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차별받는 느낌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국가별의 이제 차이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니까 직업별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노동직은 아예 이제 거의 제외되다시피 했고요. 이제 전문직이 이제 약간 높아요. 그런데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은 유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출연을 하고 있다라는 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재현되고 있는 거죠. 인종이나 국가별로도 그렇고 직업별로도 네. 특정한 쪽에만 쏠리고 있다는 얘기네요. 거기에다가 추가 예. 네, 네. 이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다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네, 네. 치우고 싶은 것은 이렇게 치우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TV 키면은 외국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문화 말고 그냥 한국에 순수하게. 온 외국인들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네. 왔다. 네. 되게 행복하고 아. 진짜 좋은 모습만 나오고 그쵸. 있고. 근데 사실은 한국에는 뭐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들도 있잖아요. 네. 다문화 가정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행복하게 나오는 프로그램 못 봤고요. 어렵죠, 사실 네. 그러기가. 예. 아니에요. 다문화도 다양해요. 그렇죠. 각도가 맞아요. 진짜 다양한데 한 예. 각도로만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노동자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에 있으면서 이슈도 되고 문제도 많은데 그것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있는 대로 안 보여줘서 조금 네. 많이 아쉽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진짜 속 시원하네요. 말씀하시니까요. 왜냐면 이렇게 그 한쪽 모습들만을 보여주는 게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글쎄요, 지금 단순 기능 인력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에 예, 예. 대한 재현율이 극히 낮다는 것을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문화 프로그램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문화 프로그램 대부분이 그래도 단순 기능 인력 이주 노동자를 배제하거나 또 무시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단순 기능 인력 이주 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이해, 그다음에 차별적 처우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별을 당하는 사람 쪽에서 에서 한국 사회를 이제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네. 상호간의 그 갈등이 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웃게 하고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은 괜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렵고 힘들게 지금 와서 일하시는 이주 노동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주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다루기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웃는 사람들만 그렇게 자꾸 보여주는 건데 이러면 오히려 막상 진짜 한국에 사는 이제 뭐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한국 TV는 정말 좀
이상하다, 불편하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외국인 예능이 아직도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따른 웃음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인 사회가 나와요. 이게 장인 어른들께서는 이제 한국 분이시죠, 당연히. 그러면 그 장인 어른들께서는 미국 사회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 이제 언어를 이렇게 해야 하라 저렇게 하라라든지 가르치는 것을 이제 크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그 미국 분의 그 미국 문화를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을 좀 나오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오로지 이제 한국 문화, 한국 언어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좀 이건 좀 아니잖아. 다문화 사회인데 서로 이제 공감하고 서로 이제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한쪽만 계속 나오려고 하는 걸 보면 안타깝죠. 그 결국 막 차이나는 것들만 일부러 찾아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국인 사회가 나오면은 뭔가 실수하고 한국어 못하고 문화를 모르는 그런 기대감이 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족끼리 자령이 있었어요. 친척들끼리. 근데 친척들이 이제 저는 이제 적응 다 잘 됐고, 왜냐하면 한국어를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했거든요. 10년 동안 네, 한국에 잘하신다. 살고, 대학교, 네. 대학원 다 한국에 나왔고, 서울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결혼했거든요. 이제 회사를 그러니까 뭐 다니면서. 한국 사람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제작진에서는 자꾸 이나 씨 좀 실수하면 안 돼요? 왜 실수해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도 사실은 뭐 100%는 하진 않지만 그리고 간단한 거 다 하거든요. 근데 제작진에서는 저랑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부족하지 않은데 왜 해야 돼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대로 나가면 안 돼요 하면은 코모를 불러가지고 이나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좀 해달라고 그런 제작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이면은 한국에 잘 적응했다는 그런 면이 안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도 안 나오고 외국인이 네. 잘 적응했다는 면이 안 나오고 오히려 어색하고 야. 뭔가 실수하고 와서 실수하고 말 못하고 네. 문화 적응 못해서 막 이런 것들만 보여줬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사실 느끼는 네. 분들은 우리 버뜨가 씨하고 이나이사님은 한국말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방송을 못 하시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건데. 아니 근데 한국어 굉장히 잘하셔서 아까 인사했을 때 앵커님이구나.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팔을, 정작 팔을. 잘해서 못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네. 볼때가 씨 네. 이런 그 방송 네. 소재 이런 네. 것들이 좀 우리 TV 프로그램들이 가진 특징 이런 것들이 네. 좀 분석을 해놓은 게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여기 프로그램 장르와 소재에 따라 주로 출연하는 인종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다문화 프로그램에서 자주 다루는 소재 중 하나가 모국 방문인데요. 네, 모국 방문에 대한 소재는 유색인 90%나 되고요. 네, 가족에 대한 소재도 유색인이 75%로 백인보다 더 많이 제한됐던 얘기죠. 그리고 연애, 성, 사랑, 사회문화 같은 소재에는 백인이 유색인보다 훨씬 많이 됐다는 얘기죠. 전 이거 보면 좀 화가 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결국에는 모국 방문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좀 우리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를 찾아가는 모습들에는 이제 네. 아시아나 이런 네. 계통의 분들이 나오고 젊은 친구들께 좋아서 사랑하고 이런 얘기는 주로 백인들이 나오고 이런다는 네. 얘기 아니에요. 이게 좀 그렇죠. 그렇네요, 사실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백인은 이제 사회문화 소재, 예. 이게 무슨 연애나 성의 어떤 문제, 사랑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유색인의 경우에는 가족 소재, 모국 방문. 네. 이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정말 이건 너무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 그 구성 자체가 유색인 이주민에 대해서 아주 온정주의적인 사회적 시선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들은 외국에서 온 이방인이다. 우리와 그들 차이는 상당히 경계가 있고 상당히 차이가 있을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미디어가 예. 스스로. 그래서 나아가서 그들은 우리는 동정을 베풀어야 될 아주 불쌍한 존재다. 이제 이러는 인식. 그래서 우리하고 아유. 그들 사이에서는 아주 계급이 다른 계급 의식을 또 형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타자화 네. 또 동화주의 네. 이것이 백인보다 유색인에게 빈번히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아주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버뜨가 씨 기분 나쁘시겠다. 저도 사실은 별 생각 없이 봤거든요. 그럼 그냥 이 프로에 그냥 따뜻하게 우리 아우 참 따뜻하네. 아유 박수 잘 됐네 이렇게 봤는데 속사정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 이름처럼 그쵸. 속사정을 뒤집어 놓고 보니까 좀 다른 메시지가 있는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진 자의 교만. 네, 뭐 아시다시피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다문화이면 동정심을 이끌어내야 되고 울어야 되고 불쌍하고 사회의 약자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출고한 것도 저희도 하고 싶어요. 저도 당연히 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저도 남편하고 사랑 이야기 또 이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저도 하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은 안 되고요. 저도 이제 아까도 고향 방문과 관련해서 작가님께서 연락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출연할 생각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저는 이제 시댁하고 좀 잘 지내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이랬더니 저희가 연출해 드릴게요. 라든지. 그래서 제가 또 K모 방송에서 네.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네. 그 설날 특집을 하고 싶은데 전국 고민을 들어주는 방송이었어요. 근데 저는 고민이 없는데요. 했더니 그래도 고민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다문화 특집 하고 싶다고. 이게 뭐예요? 저는 좀 좋은 밝은 면으로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사람을 불쌍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진정한 다문화 인식 개선이 안 되죠. 이거를 불쌍한 걸로 퍼뜨려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속사정해서 지금 네. 우리 같은 사람이 위쳐봤자 안 네. 되는 거예요. 그 안타깝죠. 시댁에서도 이렇게 시부모님 뭐그죠 갑자기 시어머님이랑 갈등이 네. 있어야 되고 고향집도 되게 어렵고 힘들어야 되고 그래야 그쵸. TV에 나올 수 있다는 네. 그러니까 잘 사고 행복하다 그쵸. 가니까 안 된다는 네, 거 아니에요? 지금 예능에서도 너무 잘생기고 잘생기고 멋진 여자 남자들이 너무 나오시고 그 사람들 상품화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백인들 같은 네, 경우는. 백인들은 네. 그런데 오히려 백인들은 아, 여자는 죄송해요. 아시아적이에요. 국가별 달라요. 네. 국가적 자 그럼 이제 국가 차별. 며느리 예. 입장에서 시댁 그런 얘기 나오면 스트레스 갑자기. 느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는 아니고요. 그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그런 전화들 많이 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댁이랑 갈등 있는 것을 네. 보장으로 하면은 보장 이렇게 예쁘게 말하면은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깊이 들어가면 해결을 해주는 건 아니고 고부 갈등 그러니까 갈등 같은 거 보여주는 그냥 프로그램이 갈등하는 모습을 있어요. 보여주는 갈등. 거죠 사실은. 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음. 프로그램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문제 있는지 보여주면서 네. 그다음에 시어머니랑 같이 머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뭐 며느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며느리들은 대부분 사실은 잘 못 살아요. 예, 실제로. 실제로 그런 가정만 네. 뽑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여행도 해주고 시어머니랑 문제 있는 거는 해결해줬다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거 그래도 또 이제 너무 막 우리가 저희 비난만 하면 안 되니까 뭐 좋게 본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버뜨가 씨. 아, 네. 물론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 가족 시댁 간에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가족 간의 문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돕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봤던 것 중에서 이제 베트남인 여성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시댁 부모님하고 잘 안 맞았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이가 좋아졌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된 거는 네, 있고요. 근데 이거는 과연 몇 프로일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그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었다면 네,
좋은 거죠. 네. 실회장님 그 네. 지원센터에 오시는 우리 이주 가정들, 다문화 가정들을 네. 그분들은 이런 프로그램 보고 어떤 혹시 얘기들 안 해요? 하지요. 뭐라 그래요? 뭐라 네. 그러세요? 우리들의 밝은 면보다는 너무나 어두운 면들을 얘기하여서 결국은 한국 사회에 잘 사는 한국 사회에 도움을 얻어서 무엇인가가 국가적인 이제 차원에서 뭐 이렇게 배려해서 풀어간다라는 이것 자체가 조금 자존심 상한다. 이제 이런 뜻의 그 불만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건 우려스러운 점은 네. 출연자들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행 서사만을 통해서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방식의 예. 스토리텔링은 결국 다문화 가정이 처한 그 어려운 점, 갈등 이런 것들이 한 번의 여행만으로 딱 살짝 해결될 수 있는 사소한 사실 문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네. 다문화 가족이 처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런 그냥 한 번의 여행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은폐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갈등의 개인적 노력으로 갈등 해결을 하는 가능한 문제를 인식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미디어 통해서라도 그걸 전반적으로 보여줄 그런 꼭 필요성. 그렇지 못하게 되면 네.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위험이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점들도 이해가 돼야 된다. 네. 사실 제작 현장에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막 피치 못해 벌어지는 일도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던 예능 프로그램들도 어찌 보면 좀 왜곡된 모습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걸 알았네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예능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뉴스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그러고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뭐 좋은 얘기, 뭐 국제사회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든가 정치적인 얘기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국가에 관해서 나올 때는 뭐 재난, 뭐 이 갈등, 막 뭐 홍수, 기아 이런 얘기들이 때 주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뉴스도 조금 편차가 좀 왜곡돼 있는가요? 어떻게 맞아요. 느끼세요? 저도 뉴스 게스트 자주 가거든요. 예. 이제 안 부를래나? 뉴스 게스트 자주 가는데 예. 그런 좀 방향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몇 년 전에 한 잡지에서 그 제목 본 게 있는데 기사 본 게 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의 몇 %를 본국으로 송금. 네. 그러니까 기사가 뭐냐면 여기서 벌었던 돈을 네. 이제 뭐 다른 해외에다가 보낸다. 되게 사실은 약간 강조가 뭐였냐면 한국에 벌었던 돈을 어떻게 해외에다가 빼돌렸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기사였어요. 근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돈 벌었던 거고 본 돈을 집으로 보낸 건데 그러려고 온 건데 그러니까. 그러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맞아요. 놀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당황스러운 일이 뭐 있었냐면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30분 했는데 입창을 인터뷰하기 전에 막 1시간 동안도 설명했어요. 저는 입창은 우리 처음 뵀으니까 모두갈 씨랑 비슷하거든요. 저는 좀 밝고 문제도 있고 좀 더 밝은 면도 있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그런 입장에서 했어요. 네. 그리고 전 미리 말씀드렸어요. 우리 애는 문제 없습니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애는 진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했는데 인터뷰를 편집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애는 자별도 받고 우리 애는 뭐 머리를 염색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보내는 거는 무섭다. 근데 저는 이게 30분 이상 했던 그 인터뷰 안에 단어씩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만들어버렸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편집을. 그런 거 보고는 저는 이제 기자 인터뷰 안 하려고. 이게 아. 동영상도 되게 대단해요. 그냥 기사 쓴 거 아니라 동영상 편집해가지고 좀 이렇게 악마의 나가버렸어요. 악마의 편집. 악마의 편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고 참. 네, 체한되는 각도로 아이고. 네. 본인도 원하지 않은 각도로 그 나가니까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부담이 줘야죠. 이건 네, 의원님을 맞아요. 볼 게 아니라 우리 제작진들을 보고 같은 저 방송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서 편하게 말씀을 네. 드리는 네. 방송이에요. 네. 권태가 씨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맞아요. 저는 얼마 전에도 기사를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여기서
정말 땀을 땀을 흘리고 맞아요. 피땀을 흘리고 네. 정말 이게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해서 그 돈을 번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다는 게 뭐가 이상하고 뭐가 나라 돈을 빼달리는 것처럼 보이는지 전 알 수가 없고요. 전직하게 일하고 전직하게 해서 그 돈을 보낸 건데 이런 시선을 가지시면 안 되죠. 정말 정말 안 되고요. 네, 한국도 과거에 들으면요. 독일에 예. 간호사도 보내고 간보도 보내고 그럼요. 그런 아픔을 겪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아픔을 잊으셨습니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아니, 그런 정도는 그래도 생각해 보면 좀 흔히 하는 말로 양반이고 네. 조금 더 안 좋게. 그러니까 꼭 뭔가 사건 사고 나쁜 일 하는데 외국인 분들을 또 연결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외국인들이 뭐 여성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고 성범죄를 일으킨다. 그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 외국 남성들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한국 남성이라고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를 너무 크게 이슈화 돼가지고 사람들은 외국인 남성을 보면 범죄다. 전 느꼈거든요, 그거를. 네. 되게 문제도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올해 또 난민 태에서도 유럽에서 예. 발생한 이주민들의 범죄를 자극적으로 보도할 매체도 많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러게요. 사실 한국 남성이 저지른 범죄 비율하고 외국인 분들하고 비율을 따지면 네. 굳이 비율로 따지면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 남성 비율, 왜냐면 우리 사회니까 네. 한국 남성 비율이 높은데 비율로는 맞아요. 외국인 남성들이 오히려 더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가 종종 돼요. 맞아요. 이게 외국 분이 이제 범죄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 어마무시하게 이제 뉴스가 나가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뉴스들이 많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예를 들면 어디 출신 나라에 뭐 범죄를 일으켰다면 그 나라 사람들이 범죄를 잘 저지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베트남인 여성분이 남편으로 인해서 이제 살해를 당한 사건도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왜곡을 해가지고 좀 안 좋게 포장돼서 이제 뉴스에 보도를 한 거예요. 이게 아내가 그 남편이 진술할 때 아내가 이제 나와 가짜로 위장 결혼을 했다라든지 그러면서 근데 죽은 사람을 2번 죽이는 거랑 그러게요.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이제 보도를 하고 뉴스에 내야 되는 거 맞는데 가짜된 뉴스, 거짓된 뉴스를 하면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들은 그런 경우도 많겠다.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게요. 신혜장님 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것처럼 네. 이게 뉴스가 엉뚱하게 나가면 보는 국민들이 네.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적 시각 우리가 설문조사를 이제 어느 기관에서 했어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범죄를 일으킬 것인가 안 일으킬 것인가 이 설문조사에서 뭐 굉장히 높은 숫자가 이제 반에 가까운 숫자가 외국인들이 그 범죄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조사가 이제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라고 범죄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거의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숫자여서 저희도 우려가 되고요.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의 그 범죄율을 지금 그 데이터 나와 있는 걸 보면 교통사고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정말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거 형사정책연구소의 통계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라든가 아주 미미한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뭐 사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입니다. 아이고. 네. 그렇겠군요. 그것도 어차피 뭐 업무상 과실치상 이렇게 들어가면 범죄로 네. 포함되는 거네요, 의원님.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진짜 왜곡이네요, 사실. 어찌 그러니까 보면. 세세한 그 카테고리를 정해서 범죄율이나 이런 걸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보도 태도에 맞춰서 그 통계를 사실 좀 왜곡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예. 근데 그 이주 노동자 관련된 그 이제 범죄 보도 노출이 이 한국인의 그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이주 노동자들의 그 이제 노출되는 반사회적 행위, 예. 그것이 이제 사회 치안을 아주 어지럽게 만들고 또 불안감을 이제 크게 만들고
개인뿐 아니라 사회 통제까지 예. 그 불능하게 만든 상태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사회적인 거리, 격차감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적 편견도 생기고 사회 통합으로 인해서 사회 통합이 이제 저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보도의 경우에는 이것이 진실이다. 그거 하나를 놓고 보면 진실된 보도다라고 하는 목적, 그거 하나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보도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수용자들이 받아들일 것인지 이것까지 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우리 언론, 미디어 뭐 다 예능이라는 걸 다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특히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걸 뉴스의 내용으로 소재로 삼을 것이냐도 중요한데 또 이게 양도 다르다면서요. 이게 보면은 네. 어떻게 어떤 건 뭐 좀 단신으로 확 줄여버리고 네. 어떤 건 깊게 다루는데 그것도 약간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요. 박대가 씨. 네, 맞아요. 저도 뉴스를 볼 때 정말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보도한 기사들 형태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요. 6화 원칙에 의해서 정보 제공하는 짧은 길의 기사인 스트레이트 기사가 이제 약 이제 49%로 거의 절반 가량입니다. 근데 피처나 스케치 다룬 기사도 74건 또 다르게 얘기하면 24%. 근데 이어서 이 두 가지 유형의 기사 전체 기사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 해설이나 분석, 기획이나 연재물 현저히 적었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내용들은 사설로 다룬 경우는 2.9%밖에 아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로 다룰 만큼 깊이 있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아예 보는 네. 어찌 보면 그렇게 다룬 거 아니에요. 통계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사실은 그 이주민 대한 기사들 보면 답답해요. 이게 오늘 많이 답답하시네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보면은 기사를 보면은 그 기사에 누구의 목소리가 담아져 있는지 저는 구별 가거든요. 이게 그게 어떤- 인터뷰를 예, 해서 예. 쓴 기사인지 음. 아니면은 그럼 뭐라고 해야지 기자의 인터뷰도 안 받고 목소리인지 네. 그런 거 보면 아. 구별도 하고 그 이주민 목소리 기사를 작성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어요. 기자가 보고 싶은 내용만 보여준다는 네, 거 맞아요. 아니겠어요? 완전 동감이고요. 이런 것도 살펴보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인터뷰 유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외국인 노동자 인터뷰 없이 쓴 기사가 무려 63%나 되고요. 네. 그리고 인터뷰에 들어가 있는 기사는 간접 인용 포함을 해서 36%.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네. 외국인 네. 이주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네. 이주민의 목소리는 없는 거죠. 참 편집됐어요. 네, 아마 이제 이러한 현상이 사실은 너무나 어떤 그 자극성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거, 뭔가 관심을 끌 수 있는 거, 국민적 시각이 이제 이런 데에 조금 그 편중이 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언론의 그런 거 순기능을 우리는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 편기능을 사실은 조장하는 게 또 언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국내 지금 주요 언론이 외국인 마을을 보도하는 그런 그 방식을 분석한 연구인데요. 프랑스 거주 지역 이 마을의 경우를 보면은 문화 관련 보도가 많아요. 네. 그리고 또 맛집 이런 거, 공연 네. 이런 거. 또 예. 일본인 거주 지역 예를 들면 뭐 서울 지역이에요. 여기도 보면 문화면 보도가 많고 일본인들의 뭐 깨끗함 이러한 것들을 주로 보도를 하죠. 예. 그런데 이제 동남아라든가 이제 이런 지역의 문화를 보면은 사실은 문화나 이런 거보다도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 노동자들의 그 삶의 행태에서 뭐 위생, 비위생까지도 다루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좀 언론이 좀 기능을 좀 시각을 바꿔서 좀 달리 이제 순기능으로 가기를 많이 원하죠. 왜냐하면 시청자들은 보는 그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죠. 그걸 한편으로는 미디어가 부추긴 그런 모양이 됐네요. 어찌 네, 보면. 부추기고 끌어가면서 그 정말로 공존에 심각한 사회 통합에 심각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저도 있죠. 추가. 예. 네, 네. 네요. 요즘은 그래도 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은 뭐 여행 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긴 하는데 다른 도시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고요. 근데 얼마 전까지 저도 TV에다가 그렇게 붙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만 나오면 저도 못 본 시골, 그 다음에 눈 가득 쌓여 있고 맞아요. 동물들이 돌아다니고 사람은 사람 같지 않고 요리도 저도 처음 이게 러시아 전통 요리래요. 네. 전 처음 보는 요리고 그리고 뭐 이게 러시아가 그렇게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유명 뭐라고 하지 메인 방송사에서 네, 네. 뭐 너무 많아서 저도 가끔씩 들어놓고 러시아 이런 것도 있었어.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저도 많이 출장 많이 다녀왔는데 저도 그런 숲 속에 그거를 촬영을 하려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거는 대표적으로 러시아 이미지인지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제 얘기들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다 이제 다 사실 방송도 하시면서 또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으시고 하니까 그럼 이런 부작용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미디어를 방송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오늘 아예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죠. 그러면 우리 저 신 회장님부터 제시를 좀 해주실까요? 그럼 이제 만드실 때 이거 꼭 참고해서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네, 그냥 보편적인 현상을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제작진이 고생했다라고 지금 이나 씨가 말씀하시잖아요. 나 러시아인이지만 이러한 현상 볼 수 없었다. 근데 이게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그 뭐 그런 다큐멘터리가 사실은 오지 중에 오지를 다니면서 이제 호기심을 갖게 하고 이제 많은 이제 물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것을 보여주기를 우리도 바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세계 속의 한국 또 한국 속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서 공존만이 상생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궁금하십니다. 의원님도 네.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저희보다 훨씬 다문화의 역사가 빨리 진행됐던 이제 서구를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구는 문화 다양성의 하나의 기회로 이 다문화 사회를 비췄죠. 그래서 방송이나 모든 미디어 등이 이렇게 어떻게 방송해라라고 하는 안내서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 노력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다큐나 이런데 아주 유명한 BBC를 가지고 있는 영국. BBC를 보면 저희들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잘 만든다 진짜 그런 생각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화 다양성을 한 시대와 한 사회의 정치, 문화, 사회적 가치의 핵심으로 이 다양성 있는 문화, 다문화가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 있는 문화를 문화적 자산의 산물로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BBC는 어떻든 간에 이 소수 집단에 대해서 고정관념,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방송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수 민족을 다룰 때는 아주 세세한 기준을 방송에서 적용한다고 그래요. 네. 예컨대 이제 소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피부색 그것으로 뭔가를 개념을 나누려고 하는 것 방송에서 절대로 금지하는. 네. 그래서 피부색보다는 인종적 또는 지리적 민족 개념 이것이 더 합당하다. 좀 추상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흑인의 아시아인을 포함시켜서 사용해서는 또 안 된다. 비흑인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비백인이란 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양한 그러니까 다문화, 외국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텐데 자꾸 저기는 막 오지 저런 것도 있어 그러고 말아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이 정말 큰 어떤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번뜩아 씨도 이제 앞으로 방송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선 우리 한국은 저 아직 국적을 안 땄지만 전 우리 한국이라고 할게요. 저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 한국은 그 다문화 사회에 접근한 지 이제 들어갔은 지 오래 안 됐어요. 그만큼 물론 이제 실수하거나 미숙한 부분이 분명 많을 거예요. 아까도 BBC 좋은 예 들어주셨는데요. 이것처럼 좀 본받아가지고 우리 한국 다문화 우리 그 제작진들 우리 이제 TV 방송 뉴스를 만든 모든 사람들이 좀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떻게 하면 우리 다문화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다문화 사회가 정말 많아질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이제 우리 다문화 가족들도 계속 늘 것 같은데 이런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몇 개의 나라의 그런 사람들만 연출시키지 말고 출연시키지 말고 현실 속 다문화의 비중을 맞춰서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야지 성숙한 우리 다문화 사회가 됩니다. 네. 네. 오늘 많이 답답하셨던 거 좀 푸셨어요? 아직 남아있으면 이제 해주세요. 뭔가 효과가 있어야 볼 텐데요. 예. 저는 마지막으로 또 3가지 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일단 우리 다문화 채널 생겼잖아요. 빨리 커서 네. 맞아요. 많이 늘려서 네. 다양한 맞아요. 각도에서 계속 네. 계속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이런 주제로 저도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 독일 제가 정책이 다문화 정책이 뭐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독일 정책 좀 감동받았었어요. 거기 다문화 분들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제작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작팀. 제작팀. 네네네네. 프로그램을 제작 가르쳐주고 오. 그래서 이주민들이 독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 좀 더 다양한 시각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네. 말할 수 있게. 네, 예. 편집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독일 분들이 제작할 때는 충분히 본인 네. 목소리도 할 수 있지만 다문화 분들도 이제 편집 네. 배워서 그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서 우리 한국에도 목소리가 조금 높였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TV를 보면은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네. 보세요. 네. 아, 이거 참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네 분들이 해주신 말씀이 이 방송이나 미디어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미디어, 좋은 예능, 네. 좋은 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에 이주민이 등장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의 개인들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소수자를 조명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의도가 때로는 고정관념을 만들고 차별을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만들어졌던 다문화 콘텐츠,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알리고자 차별을 드러내는 전략을 주로 활용했다면 이 다문화 사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분들과 공생하고 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례를 발굴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제작자분들이 다문화 콘텐츠를 제작할 때 모든 단계에서 차별과 편견 이미지를 생산하지 않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문화적 수용성, 인권적 민감성이 요구되네요. 아울러 이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들도 확립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